안녕하세요. 월간 대구문화 편집을 맡고 있는 임언미라고 합니다. 대구시립무용단은 머물러 있지 않고 변하며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무용단이다. 창단 이후로 안무자 선생님들을 지켜봐 왔는데 그에 적합한 희한하게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목소리를 내고 그 요구를 수용하는 무용단으로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제일 오래된 국공립 현대무용단답게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있는 무용단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구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에 뛰어든 이유는 기록해야 기억되고 기억해야 역사가 된다 라는 이 한마디 문장으로 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카이브 구축 이전에 제가 현장에서 대구문화 편집을 하면서 지켜본 대구시립무용단은 이대 안무자 구본숙 선생님 활동하실 때부터 지켜봤고요. 꽤 긴 역사를 대구시립무용단의 활동을 지켜본 사람인데요. 아카이브 구축을 하면서 시립무용단의 역사를 되짚어 보니까 왜 시립의 현대무용단일까부터를 찾아봤고요. 초창기는 아무래도 무용이라는 것이 낯설었을 것 같아요. 무용이라 하면 고전무용만 다 떠올리기 쉬웠을 텐데 그러므로 현대라는 개념에 대한 인지가 알려드리는 게 필요했을 거고 이제 요즘은 현대무용이 주는 어떤 메시지, 상징성에 대한 어떤 이해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은 이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더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현대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알려야 되는 게 더 큰 의무였다면 지금은 이 현대무용으로 시민들, 접하지 않은 시민들과 더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관객들과 어떻게 또 맞춰갈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겠죠. 크게 봐서는 처음에는 증명해 보여야 했으니 순수 무용이나 순수 예술에 대한 이해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솔직히 현재보다는 80년대로 보면은 그럴 때는 어찌 보면은 관에서 요구하는 어떤 요구도 들어줘 가면서 선생님들 그리고 안무자 선생님들과 또 무용수들의 예술적 요구나 표현의 욕구 또한 또 맞춰왔던 것 같습니다. 양쪽을 다 잡아가다가 근래 들어서는 또 순수 예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니까 또 안무자 선생님들이 깊이 있게 그 예술 세계를 탐구하고 또 그에 맞는 시대 흐름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1대 안무자는 현대무용 담임을 증명해야 됐고 2대는 확장해야 됐고 3대는 그 무용이 할 수 있는 영역을 극적인 부분까지 확대하셨어요. 3대, 4대. 그리고 5대, 6대를 넘어오면서는 요즘의 무용의 트렌드라고 할까요? 신체의 움직임에 집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용단 앞을 지나가면 파스 냄새가 난다 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그 단원들이 힘들었고 그 트레이닝된 모습들이 신체 근육의 움직임, 이렇게 무대에 선을 그리는 게 아니고 단원들의 몸에 집중하는 움직임들에서 또 이런 시도가 또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현재는 또 스스로가 또 유명한 무용수로 활동하셨던 감독님인 만큼 또 이런 시도, 새로움 그리고 무대 쓰는 것과 단원들을 활용하는 또 그런 라인들이 또 새로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이 젊은 감독님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을 전공한 잡지 편집자인데 저도 처음에는 캄캄한 무대에 무용수들이 와서 춤 좀 추는데 이게 뭔지 몰랐어요. 검은 무대에 왔다 갔다 하는 게 현대무용인가? 그랬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어느 날 안무가의 철학이 보이고 무용수들의 동작이 보이고 손끝이 보이고 저 무용수들의 몸을 통해서 안무가가 어떤 상징을 숨겼을까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관객들 또한 자꾸 접해봐야지 알기 때문에 접하기까지의 유인책이 필요한데 그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은 기획자의 몫이고 또 안무가의 또 다른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무용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에 현장 예술을 볼 수가 없었고 무대가 제일 먼저 닫혔었어요. 공연의 사전적 의미가 무색하리라 만큼 그랬는데 12월부터는 코로나 거리두기가 높아졌지만
무대의 거리두기에 대한 완화는 좀 됐었죠. 현장에서 이렇게 단원들의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호흡한다는 게 정말 좋은 거구나. 팍팍한 일상을 보낸 2020년 연말에 무대를 통해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경험이 무용 공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립무용단이 저는 지난해부터 이렇게 40주년을 앞두고 이런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기획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고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40주년 이러면 책 낼까? 공연할까? 포럼할까?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 40주년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비하면서 또 대구 내, 대구 외의 분들과 공감하는 훌륭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영상이라는 것 자체도 요즘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는 매체잖아요. 그래서 역시 시립무용단답게 시대에 맞는 시도를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립무용단은 제가 이 40주년 행사를 보면서도 이렇게 준비해 나가시는 힘, 그리고 지난해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댄스 필름, 정말 파격적인 시도였던 것 같고, 그 시간에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현장성, 시간성까지 살린 시도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시간이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앞으로 함께 가야 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미래의 시간들도 이렇게 풀어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대구시립무용단 또한 언택트, 예를 들어 비대면 이런 말들을 넘어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롤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비대면이 진정한 예술을 영위하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비대면이라는 방법이 멀리서 영상을 이렇게 쏴서 보여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호흡하는 모습까지 전달해주는 방식의 하나로 댄스 필름이 좋은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는 그 댄스 필름이 전부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면하면서 또 다른 대구 시립무용단만의 저력을, 또 시립무용단 단원들과 안무자 선생님이 닦아오신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연구해 보여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단이기 때문에 단체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 단원 하나하나의 개성이 더 살릴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안무자 선생님도 유명하고 시립무용단도 유명하지만 시립무용단 단원에 어떤 사람이 있다. 수석 단원들은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고 차석은 이러하며 평단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개개인의 기량과 활동들이 좀 더 많아지면 어떨까라는, 유명한 단원들이 모여서 단체가 만들어지면 그 단체가 더 빛날 수 있듯이 단원 개개인의 기량도 빛낼 수 있을 기회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워낙 제가 예술 전공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워낙 수많은 예술가들 사이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분들이 해주시는 말들이 제 삶의 토양이 되기도 하고 제가 또 예술을 바라보는 철학이 되기도 하는데, 가장 최근에 기억에 남는 부분이 바로 그 말입니다. 모든 일상이 예술이 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예술작품은 일상에서 출발해야 된다. 일상이 예술가의 눈에 의해서 발탁되었을 때 그 일상은 훌륭한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시립무용단의 안무가 선생님들이나 수많은 예술가들 또한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제가 과거 예술인들의 기록을 찾으면서 그분들이 지금처럼 넉넉하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무에서 유를 이루어졌을까를 생각했을 때 가장 크게 전제되었던 게 그분들의 희생이었고 서로 간의 믿음이었고 또 서로 의지하는 연대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국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건너가는 우리 대구시립무용단 단원들도 조금은 희생하시면서 서로 믿으시면서 서로 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